야수. 다이죠. 최근 저는 일본의 여러 저예산 영화들, 독립 영화들을 보며 적잖이 당황했습니다. 제가 과거 리뷰에서 몇 번 언급했던 과장된 연기나 억지스러운 연출들은 최근 국내 개봉작에선 많이 사라지고 담백하거나 오히려 서늘하리만치 사실적인 인물과 사건들의 이면을 집중하며 무서우리만치 좋은 작품들이 많이 개봉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리뷰를 남기진 않았지만 너의 눈을 들여다보면이라든지 멋진 세계, 퍼펙트 데이즈, 괴물, 앳더벤치, 국보, 여행과 나날까지, 그리고 이런 흐름엔 분명 젊으면서도 날카로운 시선을 가진 감독과 배우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내에서도 유명한 고레에다 히로카즈부터 시작해 하마구치 류스케, 미야케 쇼 같은 감독들은 일본 영화계가 이제 애니메이션 실사와 애니메이션 시리즈물이 주도하던 흐름을 조금씩 바꾸고 있는 게임 체인저 같은 감독들이죠. 그저 부럽습니다. 꾸준하게 자신이 바라보고 있는 세상과 그 시선을 작품에 녹여내면서도 그 작품들 하나하나가 높은 완성도를 지닌 재능과 성실함을 모두 갖춘 영화 감독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점이 말이죠. 뿐만 아니라 좋은 배우들 역시 이 흐름에 큰 힘을 보태고 있는데요. 스다마사키, 히로세 스즈, 나카노 타이가 같은 단연 앞으로의 작품들을 기대하게 만드는 젊고 유능한 배우들인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특히 일본과 국내 모두에서 큰 사랑을 받고 있는 단언컨대 현 시점 가장 파급력이 큰 배우와 그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안이라는 이름의 여자와 카와이 유미입니다. 작품은 첫 장면부터 관객의 에너지를 짓누릅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는 문구와 함께 삶의 의욕도 어떤 동력도 없어 보이는 듯한 표정의 안이 어딘지 차갑고 서늘해 보이는 상가들 사이를 걸어가는 모습에 이어 이번엔 빨간색 조명 아래 속옷 차림으로 불법 약물을 유통하고 본인 역시 찌들어져 있어 금방이라도 큰 사고가 날 법한 장면의 나열은 이 작품이 관객들로 하여금 안이라는 인물의 고통과 답답함을 어떻게 해야 가장 비슷하게 느낄 수 있는지 골똘히 고민한 듯해 보일 지경이죠. 집안에선 불법적인 일을 하더라도 돈을 벌어와야 하는 딸이자 이제는 폭력으로부터 더 이상 지켜줄 수 없어 항상 발목을 잡게 만드는 손녀, 사회에선 수시로 경찰서를 들락날락하는 반사회적 여성이자 굳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해줄 필요가 없는 국민. 안은 사람으로서 존중받기보단 필요에 의해 도구로서 기능하는 인물입니다. 돈을 받고 남자들과 하룻밤 상대로 기능하거나 위험한 불법 약물을 유통해주는 사람이거나 항상 새 남자와 술독에 빠져 정신 못 차리는 엄마와 몸이 불편해 혼자 움직이지 못하는 할머니의 생활비를 벌어오는 사람. 하지만 그런 아내 앞에 등장한 괴짜 형사 타타라와 그녀를 취재하는 주간지 기자 키리노는 안이 조금씩 어두운 그림자에서 나와 세상을 향해 걸어나갈 수 있게 도와줍니다. 특히 타타라는 여러 번이나 무너질 뻔한 안을 기어코 사회라는 햇살로 끌고 나와 누군가의 도구가 아닌 오로지 안이라는 한 명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일자리를 알아봐주고 거처를 알아봐주며 갱생할 수 있게 노력합니다. 글자를 처음 배우고 직접 노동을 하고 적게나마 급여를 받아가며 남들에겐 지루하게 반복되는 일상이 안에게는 특별하고도 찬란한 행복의 연속이었다는 부분을 작품은 계속해서 강조하죠. 정확히 이 부분까지 작품은 평범한 사람들이 서로를 구원해주는 따뜻한 이야기의 정석처럼 흘러갑니다. 하지만 작품은 중반부 모든 인물들이 어찌할 수 없는 필연적이고도 압도적인 재앙을 만나게 되는데 바로 코로나죠. 私みたいなバカでもいつも優しく迎えてもらって本当に感謝してます. 일본 역시 적지 않은 피해가 일어났고 코로나는 안이라는 요양시설에서 인원을 감축하게 만들어 안을 포함한 비정규직 인원들을 대거 해고하게 만들었습니다. 당장에 생활비가 빠듯해진 안은 갑작스레 연락이 끊긴 타타라에게 의지할 수도 없던 상황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웃집의 아이까지 떠맡게 되고 이젠 혼자가 아닌 아이의 보호자로서 삶을 바꿔나가기 시작합니다. 요리를 직접 해먹이고 육아일지를 쓰며 누군가를 책임지는 삶을 꾸려나가죠. 생활은 빠듯했지만 되려 더더욱 사람답게 살아갈 원동력을 갖게 된 안은 마치 자신의 어머니가 자신에게 해주지 못한 것들을 자신이 마땅히 받았어야 할 사랑과 보호를 하야토에게 채워줍니다. 하지만 행복도 잠시 아내 보호쉼터에 찾아온 엄마의 거짓말에 속아 하야토를 뺏기면서 모든 게 무너지죠. 약을 끊고
악착같이 살아가면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게 만들었던 유일한 존재 하야토의 부재는 말 그대로 단장지혜를 느끼게 됩니다. 조력자들과의 연락은 끊기고 과거의 덫같은 엄마의 재등장, 하야토의 부재는 그동안 사람답게 살기 위해 노력해온 모든 성들을 아주 쉽게 무너뜨리고 짓밟아버리죠. 엄마에게 속아 또다시 약과 몸 파는 일에 발을 담그게 된 아는 결국 의지하고 지탱해주는 사람 없이 추락하고 맙니다. 오히려 갱생하기 전보다 더 깊고 어두운 곳으로 말이죠. 最初から記事書くために近づいたのか。本当ですか？ 작품은 실제 2020년 아사히 신문에 실린 하나씨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모티브로 제작되었다고 합니다. 이리의 유 감독이 이제 겨우 25살 밖에 되지 않은 여성이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생각하며 쓴 시나리오라고 하는데요. 가장 따뜻하고 안전한 곳이 되었어야 할 집이 그 기능을 상실했을 때, 두 번째로 안전망이 되어야 할 사회 역시 그 기능을 하지 못하면 개개인의 삶이 얼마나 무너지고 추락할 수 있는지를 조명하면서도 지금의 시스템이 얼마나 오작동하고 있는지 날카롭게 비판하는 메시지가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끝없는 심연 속에 빠지면서도 끝까지 놓지 못한 희망 한 조각, 사랑 한 페이지는 관객들 마음속에 잔잔하지만 큰 파동을 남길 만큼 아린 장면으로 남을 것 같았는데요. 또한 이 작품은 멋진 세계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옳은 것인가? 라는 질문 역시 함께 던지고 있습니다. 약과 몸 파는 일을 접고 새 삶을 살려고 했던 것처럼, 타타라가 자신의 과오에 대한 죗값을 받게 된 것처럼, 그리고 이 모든 상황에서 비교적 제3자이자 어쩌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키를 쥐고 있던 키리노의 선택과 행동이 결국 모든 결과를 빚어낸 것처럼, 두 번째 기회라는 것이 얼마나 무거우면서도 많은 결과를 바꿀 수 있는지 보여주었는데요. 만약 키리노가 행동하지 않았더라면, 타타라가 과오를 저지르지 않았다면, 엄마에게 속지 않았다면, 더 나아가 지금의 시스템과 엄마가 추락하는 안을 잡아줄 안전망이 되어졌다면 지금 같은 결말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복합적인 감정은 어떤 선택을 해도 무력감과 상실감을 느낄 수밖에 없던 키리노의 허망한 표정에서 다 드러납니다. 우리 역시 질문하고 잘못된 답을 바꾸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개개인의 노력이 실패로 돌아갈 수도, 추락하는 선택이 될 수도 있지만 이를 다시 지탱할 수 있는 시스템이 존재할 수 있게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더 이상 또 다른 안이 생기지 않도록 말이죠. 작품 안이라는 이름의 여자는 극장이 아닌 유튜브 영화, 왓챠, 쿠팡플레이 등 OTT를 통해서 바로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アンのこと